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은 저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안을 이제 할 텐데, 지금 여기 우리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그 2일 밤 계엄 발표했을 때 12시쯤에 제가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봤는데 이게 계엄문 발표했는데 전혀 계엄 느낌이 안 들었어요. 경찰들이 와서 그냥 문 닫은 데 앞에 서 있고, 또 아마 그쪽 저 용산이나 아니면 국힘당에서 정보가 새 나갔는지 개딸 같은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 있었는데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어요. 평소에 그들이 모임에 비해서. 근데 무슨 계엄이 이렇게 밋밋한가? 좀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몇 명이 오고 위에 뭐 헬리콥터가 날아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의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계엄을 했으면은 제대로 하고 말이지, 빨리 정치인 잡아들여가지고 국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족쳐야지, 이게 무슨 계엄이냐.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진짜 의아스러웠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용은 맞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에 대해가지고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가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여태까지 알면서 왜 대통령으로서 힘을 발휘해서 못하고 계엄령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비판을 하지만은, 그러나 계엄까지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건 국민들에 대한 절절한 호소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계엄 이렇게 밋밋하는가 했더니, 좀 이따가 이제 뭐 민주당 192마리가 모여가지고 해제하니까 대통령이 바로 또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이게 했는데, 제가 단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4년 동안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운동을 해왔습니다. 또 시민단체 운동을 해왔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계엄의 초점이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이게 무슨 진짜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하나의 예고였구나, 하나의 수순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나 또 뭐 지금 이 언론들이 말입니다. 또 조작질로 나서가지고 뭐 반헌법적, 무슨 반헌법적입니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이 바로 계엄령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계엄령 시작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이건 철저하게 헌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규정해서 했어요. 더구나 국회에서 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니까 바로 거기 응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반헌법적이지 않고 위법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의 권한을 쓴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좌파 언론들 말입니다. 이 선동꾼들이 이걸 가지고 반헌법이, 심지어는 지금 대학에서도 말입니다. 이 고대에도 그렇고 교수들이 또 지금 학생들이 나서가지고 반헌법이냐 이런 무식한 소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이 탄핵이 가결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일단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화당이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에다가 윤탄핵 노! 2조 구속 이렇게 했잖아요. 마치 예상한 듯이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윤석열 개인을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늦게나마 하나의 대통령이 종북 좌파 세력에 대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쌓아왔던 하나의 목표, 일관된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주고 어떻게 하는 간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만에 하나 저 불의한 세력들이, 또 국힘당 내의 일부 세력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통과되더라도, 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저는 그래요. 8년 전에 그게 또 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썩고 부패하더라도 이건 전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기각이 될 걸로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하도 법관들이 이 못된 놈들이 많아가지고 또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데, 그때는 또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싸워가도록 하고, 또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탄핵과 관련해서는 백전노장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싸우지 않았습니까? 탄핵 반대를 외쳤지만, 탄핵 무효를 외쳤지만, 이제는 탄핵 반대로 구호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한까지 최대로 우리가 막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실상 내전 아닌 내전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정상을 시킬 수 있는, 자유민주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힘을 다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8년 전에 그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다시 이때도 좀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불법한 탄핵에 의해 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들도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마 나라의 중심을 서는데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자유민주를 지킨 데 있어가지고 저는 큰 힘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기회다 뭐라 하기는 뭐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년 동안 갈고 닦은 그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발휘될 수 있는 비록 나라가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8년 동안 쌓아온 저력이 바탕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예,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오늘 적절하게 우리 공화당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실 앞에서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또 강화문에 아까 오다 보니까 강화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 식으로 목숨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수호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